제가 지금 드디어 프랑스 워홀에 왔는데요. 지금 6일째 되는 날 낮이고 어제 이제 이 집에 들어왔어요. 이 집이 제가 구한 집인데 3일째 되는 날에 구했어요. 그러니까 첫날에 저녁에 도착했고 그날 그냥 자고 둘째 날에는 친구들이랑 놀고 세 번째 날에 제가 그 핸드폰을 개통하고 그 다음에 집을 찾으려 노력을 이제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날 처음 연락했던 데가 여기였고 여기만 바로 보러 왔거든요. 근데 여기만 보고 그냥 제가 바로 하겠다 했어요. 왜냐? 가격이 너무 저렴했다. 그리고 들어왔는데 되게 햇빛도 되게 잘 들어오고 그리고 그냥 아늑하고 낡긴 낡고 화장실도 공용이에요.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다른 문에 변기만 있는 방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야 돼요. 근데 뭐 그 정도는 이 가격이 모든 것을 상쇄시켜주는 모든 단점들을 가격이 상쇄시켜주는 집이다 라고 생각하고 게다가 팔이 외곽이 아니고 팔이 안이거든요. 팔이 16구인데 여기가 되게 조용하고 깨끗하고 치안도 되게 좋고 하여튼 여기 보러 오는데 동네 분위기도 되게 아무튼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365일인데 저는 그냥 이렇게 바로 마음에 들면은 그냥 바로 거기 하는 그런 성격이 돼버려서 하여튼 그 이 정도면 됐다. 완전 그러니까 너무 싸니까 제가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들어오겠다고 해서 그 다다음 날 바로 들어오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5일째 되는 날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4일째 되는 날에는 왜 안 왔냐. 근데 둘째 날에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사실은 호스텔을 9일을 했거든요.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머물 날이 더 남아있는데 또 불구하고 바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빨리 거주 증명서도 받아야 되고 어쨌든 호스텔은 약간 혼자서 컴퓨터 하기도 불편하고 공용 공간이 있긴 한데 거기도 그냥 아무튼 그냥 좀 편한 마음이 이게 좀 안정되지 않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호스텔도 낡긴 낡아가지고 하여간 그리고 도난 사건도 막 일어났다고 막 들어가지고 하여튼 다 잠그고 다녀야 돼서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바로 들어오자. 근데 호스텔은 예약할 때 제일 싼 가격으로 나와 있는 걸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환불 불가한 그런 예약이었거든요. 역시나 환불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월세가 너무 싸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에 거의 300유로가 싼 집이 들어온 거예요. 200~300유로가 싼? 그러니까 제가 최소로 진짜 남들이랑 같이 살아도 진짜 700유로? 정말 최소 650유로는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최대는 정말 최대는 900유로를 내야 되나? 아니면은 800유로 그러니까 한 700~800으로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근데 500유로도 안 하는 집이에요 여기가. 400유로대의 집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무 싸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첫날에는 제가 몰랐는데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하녀들이 살던 프랑스 하인들이 살던 그 방이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 프랑스에는 월세난이 주택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청년들이 막 하녀방에 살고 막 그런 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유튜브에서도 보고 기사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나는 저기는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가 바로 그런 방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왜냐면 그러니까 처음엔 정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프랑스 집을 보러 온 게 처음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집주인이 막 반갑게 인사해주고 막 이렇게 들어오라는 대로 막 따라 들어오고 막 그냥 이랬으니까 다른 거를 주의 깊게 볼 그런 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동네가 되게 좋다 그러잖아요. 16구가 되게 부촌이래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호스텔 있던 데랑 비교해보면은 되게 길도 널찍널찍하고 정돈돼 있고 집들도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사람들 옷도 뭐 고급진 것 같고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인 거예요. 그게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호스텔은 14구였는데 호스텔은 그냥 일반적인 동네, 여기 그냥 일반적인 동네고 여기는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구나라는 그런 체감이 됐거든요. 근데 그래서 더 박탈감이 느껴진. 아니, 그러니까 이 건물이 되게 좋고 이 건물도 되게 고급스럽고 대문도 겁나 크고 그런데 저는 첫날에는 그 집주인을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그 큰 대문으로 들어갔는데 저한테 다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첫날에도 막 설명하긴 했어요. 원래는 보통은 이 길이 아니라 저 길로 다닌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그게 그냥 여기 건물 사는 사람들 전부가 그냥 저 길이 더 편해가지고 저기로 다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한여방에 사는 사람들만 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통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이 하인들이 살던 방은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 있어요. 찾아보니까 다른 건물을 가도 항상 맨 꼭대기가 그 작은 방들 그 작은 방들이 모여있더라고요. 모여있대요. 파리에 그런 집이 많대요. 파리만 있는 건지 프랑스에 그냥 전체적으로 그럴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러니까 겁나 밑에 집들까지는 다 크고 부잣집이고 맨 위에만 작은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거예요. 씨발. 눈물. 그래서 여기서 창문을 열고 보니까 저는 맨 2층에 있잖아요. 밑에 집이랑 크기가 달라요. 창문의 크기가. 제가 이 건물이 어딘지 알 수도 있을까봐 보여드리진 않을 건데 그리고 막 밑에 집에 커튼이 막 열려있는 집이 있는데 거기는 어떤 부자 할머니가 밑에 집에 살고 있는 부자 할머니가 여유롭게 커피 마시고 독서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주방인 거예요. 제가 보는 이 시야에서 그 사람의 방은 그 창문은 주방인데 오직 주방인 거야. 거기가. 나는 여기가 내 전체 공간인데. 하여간 그리고 막 들어오는 길도 겁나 이렇게 어려워서 나 진짜 제가 이제 처음으로 혼자서 다시 나갔다 들어올 때 어떻게 이거 어떻게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보안은 좋아요. 보안이 좋아서 문이 막 몇 개씩 있어. 근데 문을 들어가려면 항상 뭐 카드를 찍거나 아니면은 버튼을 누르거나 해야 돼요. 진짜 겁나 어렵고. 그리고 지금 그리고 방음도 겁나 안 좋아서 옆에 사람 하는 말 다들 잘 들리네 지금 보니까. 여기는 근데 그래서 16구는 가족들이 많이 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노인분들이 되게 많이 보이고 그랬다. 그래서 지금 보면서 지나다니면서 건물 꼭대기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나 같은 사람 저기 또 있겠지? 그러면서 하여튼 그래서 제가 집주인 계약서 같은 거 쓰러 집주인 그 집도 들어가 봤는데 겁나 예쁘고 겁나 넓고 전체를 다 본 건 아닌데 진짜 어쩐지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집주인 집에 들어가서 앉아서 얘기를 조금 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지금 현타가 지대로 오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되게 여기 빌딩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 거지? 이 방이 되게 작은 방이 있고 그냥 그런 제대로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방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작은 방이 어떤 식으로 구조가 돼 있는지 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오케이 바로 너무 싸고 채광이 잘 들어오고 이 정도 살 수 있지. 화장실 밖에 있는 거 근데 사실은 워낙에 좁으니까는 우리 그냥 집에서 방에서 화장실 가는 그런 거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관문만 나가서 그냥 화장실 가는 건데 거리는
우리가 그냥 집에서 다니는 방에서 화장실 가는 거리인데 그 불편한 거 없지 하고 그냥 왔는데 약간 여기가 옛날에 하인들이 쓰던 방이라는 걸 제가 딱 그날 방에 들어온 날 어제 딱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약간 마음에 기스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어제 밤에 살짝 제가 살짝 이렇게 기분이 다운. 그러니까 괜찮아. 이런 낡은 집에도 살 수 있어요. 저 일본에서 살 때도 마지막에 되게 싼 집에 갔거든요. 진짜 그냥 일본은 아파트가 있고 맨션 있잖아요. 아파트는 이제 목조 건물을 보통 아파트라고 하고 맨션은 철골 건물을 맨션이라고 하는데 맨션이 더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 중에서도 진짜 꽂은 데를 갔어요. 제가 돈에 혹해가지고 그때도 5만 엔 내고 살았거든요. 괜찮았어요.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되게 아늑하고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마음에 이런 기스가 나지도 않았어. 왜냐? 다 같은 거지였으니까. 그 건물에 살던 사람들은 다 똑같은 방에 살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다 같은 거지였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들어올 때부터 입구가 달라. 그리고 막 들어오면은 부잣집에서 막 애들 까르르 웃는 소리 나고 올라올 때도 막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가 하인들이 살았던 데라서 그런지 이 맨 꼭대기에서 막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 각각 부잣집하고 연결되는 그런 통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잣집의 뒷문인 거예요. 그 부잣집의 뒷문을 볼 수 있는데 막 거기서도 막 깨르르 소리가 나요. 근데 어쩌겠어요. 나는 지금 여유 자금 내가 지금 프랑스에서 당장 수입이 제로인데 내가 당장 800유로면요. 한국 돈으로 120인가 130인가 그렇던데 얼마였지? 지금? 유로가 지금 1,500원이니까 아니 너무 비싸. 그리고 내가 들었는데 대충 찾아보니까 프랑스에서는 많이 벌어봤자 2,000유로인가? 한 달에? 많이 벌어봤자 뭐 1,800, 2,000유로 막 이렇게 버는 것 같은데 800유로를 집세로 낸다고? 이건 아니잖아. 근데 여기는 500유로도 안 해. 하여튼 그래서 어제는 살짝 기분이 그랬으나 뭐 그래도 싸다는 게 정말 그 다음에 내가 신경 안 쓰면 되는 거니까 내가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구에 있는 하인방이 더 나을 것 같은 게 여기는 너무 부자 동네여서 막 이런 집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이 더 많이 사니까 이 부자들이 더 훨씬 많이 사는 동네에 나는 너무 거지라는. 근데 물론 저만 거지일 수도 있지. 여기 다른 분들은 거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돈 아끼려고 사는 걸 수도 있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나는 마상이었다. 근데 어떻게 거지가 맞는 걸 돈이 없는데 그럼 비싼 데를 이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여간 그래가지고 지금은 마음을 다 잡고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라는 것. 그 다음에 만약에 진짜 불편하면은 뭐 이사를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또 한 번 적응하면 또 잘 살아가지고 사람이 첫날은 불편해도 둘째 날, 셋째 날에는 지나면 또 잘 살잖아요. 하여간 그래서 제가 집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현관이고 이렇게 약간 미묘한 기항 모양으로 이제 의도를 알 수 없는 구형 나눔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바로 주방이 있어요. 주방. 이거는 냉장고 새 거래요. 근데 가구는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다행이었다. 그다음에 이것도 있고 이거는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집기들이 조금 있었어요. 몇 개는 제가 산 건데 그래서 전에 있던 분이 두고 가신 거를 제가 일단은 쓰고 그다음에 바로 이 주방 옆에 샤워실이 이렇게 있어요. 하하. 근데 샤워는 물도 따뜻한 물도 잘 나오고 하는데 물이 잘 안 내려가. 물이 콸콸 나오는데 물이 잘 안 내려가서 물을 쫄쫄쫄 쓸 수밖에 없어. 참네.
하여튼 그리고 이 수건도 사주시고 하여튼 이불도 사주시고 뭐 다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저기 뭐 샤워 앞에는 선반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소파 겸 침대가 되는 거고 베개랑 베개 커버, 소파 커버 막 이런 거 이불 커버 다 사주셨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젖히면은 이게 젖히면 침대가 되거든요. 이렇게 젖히면 침대가 되는데 침대가 되면 뭐해? 여기 가운데 겁나 딱딱해. 그냥 이 칸에서 그냥 이 칸에서 자거나 이 칸에서 자거나 해야 돼. 근데 뭐 그래도 그리고 이 앉았는데 막 프레임이 느껴지는 약간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런 네 막 이렇게 막 뭘 바래 그랬는데 뭐 어쨌든 누우면은 좀 편하더라고요. 어제 꿀잠 잤거든요.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던 게 좀 많이 내려갔다. 그 다음에 여기는 선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창문이 있는데 햇볕이 되게 잘 들어와요. 엄청. 저기 보면은 저기는 맨 위에 작고 창문이 작고 밑에는 좀 크잖아요. 저게 이제 빈부격차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책상도 있어요. 의자도 있었고. 이거는 정말 다행이다. 왜냐면 바로 이제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좋지. 일본은 아예 모든 가구를 제가 샀어야 돼가지고 거의 웬만해서는 뭐 전구도 안 달려있을 때가 많아서. 근데 여기는 기본적인 것만 다 해주시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냄비랑 프라이팬 이런 것도 이따가 주신다고 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편집을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그리고 들리십니까? 이 삐걱거림이 나를 예민하게 해. 이 삐걱거림이 나를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밑에 사람한테 민폐일까봐. 근데 어쩔 수 없지. 나는 여기가 내 제일 많이 밟아야 되는 공간인데 삐걱거리면 뭐 나는 어쩔 수 없잖아. 피해서 다닐 수가 없잖아. 그러나 조심해서 다니는 중. 하여간 그리고 제 현관 옆에 이 장롱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장롱에다가 이제 옷을 조금 넣어놨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옷걸이를 이렇게 넣고 빼고 이래야 되는데 이 손가락 겨우 하나 들어가는 이 공간 옷걸이를 한번 넣으면 빼기가 너무 옷걸이를 한번 이렇게 넣으면은 못 빼. 미쳤어. 이것도 겨우 걸었어요. 저 막 옆으로 비스듬히 해가지고 겨우 걸었네 진짜. 그랬어요. 이것도 몇 년 된 걸까? 정말 앤틱이다, 앤틱이야. 그리고 천장이 되게 높다. 맨 위층이어서 그런지 비스듬하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 거울도 막 사방에 있어. 막 방음이 너무 안 돼. 방음이 너무 안 돼요. 나는 다른 사람 소리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
내 소리 듣는 게 약간 부끄럽네. 유튜브 찍는 거 들키잖아. 상관없지만 어찌됐거나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주인께서 프랑스인 아주머니신데 되게 친절하고 좋으셨어요. 그래서 2달 뒤에 좀 더 큰 방으로 좀 더 큰 방으로 바꿔주신다고. 그래서 거기는 창문이 2개래요. 아마 거기 보면은 더 거기를 마음에 들어 할 거라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더 좀 큰 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동네 되게 좋아서 근처에 큰 몰도 있고, 큰 이제 쇼핑몰도 도보로 있고, 에펠탑도 좀만 가면은 보이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잘 살아보련다. 그리고 이런 집의 컨디션이고 뭐고 나는 이런 거에 마상을 입내만에 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내가 하려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거를 향해서 그것만 보고 있어야지. 뭐 다른 내가 사는 곳이 어떠니, 뭐가 어떠네, 그런 거는 이제 부차적인 나중에 신경 쓸 문제라서 지금은 어쨌든 내가 잠잘 곳만 있으면 돼. 잠자고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작업할 수 있지 뭐. 혼자서 여기 데스크도 있는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바로 덥석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한여방 룸투어 프랑스 종방 프랑스 하인 방 룸투어를 마쳤고요. 만약에 좀 더 큰 방으로 큰 방으로 가면은 큰 방 룸투어도 하겠습니다. 나름 이런 콘센트도 여기저기 많고 멀티탭도 막 여분으로도 막 저기 있었고 괜찮아요. 그리고 이 스탠드도 있는 게 어디야? 이 스탠드도 내가 다 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력서를 저 CV도 작성을 안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업데이트를 하려고 이제 합니다. 예. 일단은 룸투어 영상 첫 번째 끝.